이 이야기는 며느리들의 경험담이나 사연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로 사실이 아니거나 허구일 수 있습니다. 30대 초반 여성으로 결혼한 지는 이제 3년 차에 접어들었으며 아이는 없고 지금 시댁과 합가에 산 지는 3개월 차에 접어들었습니다. 원래 시댁과는 따로 살고 있었는데 남편의 사업병으로 인해 손대는 곳마다 망하더니 저 몰래 여기저기 은행마다 빚을 쫙 깔아놔 어쩔 수 없이 지금은 시댁에 얹혀 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. 그나마 다행인 건 저는 처녀적부터 쭉 다니던 직장을 아직까지 다니고 있고 남편은 현재 공사장에 가서 막노동을 하며 하루 벌어 하루 쓰면서도 아무 걱정 없이 너무도 태평하게 살고 있습니다. 남편 본인 말에 의하면 언젠가 복권이나 사업이 한번 뻥 터져지면 저에게 돈을 물쓰듯 쓰게 하며 살게 해준다는 허풍을 잔뜩 떨고 있는데 전 이런 남편의 말 손톱만큼도 기대 안 합니다. 지금 제가 남편에게 바라는 건 노가다판에서 힘들게 벌어온 돈이라도 허튼 데 쓰지 말고 생활비로 좀 내놓거나 은행 이자라도 갚았으면 좋겠는데 오직 본인 여가 생활하는 곳에만 쓰네요. 남편이 이런 허풍만 떨며 허송세월을 보내는 게 너무 안타까워 잔소리라도 할라치면 시어머니는 남자가 주머니에 돈 좀 있어야지 그거 몇 푼 된다고 빼앗아서 남편 기를 죽이려 하냐며 오히려 저를 나무라시며 무안을 주십니다. 또 남편이 떨고 있는 허풍을 그대로 믿으시며 내 아들은 이렇게 평범하게 살 운명이 아니라 언젠가 제대로 한방 터뜨려 인생 역전을 할 팔자라 하시며 아들의 허풍을 더욱 부추기시네요. 시어머니가 남편을 가졌을 때 태몽으로 세종대왕이 나와 시어머니에게 책과 황궁덕거미 한 마리를 가슴에 안겨주며 활짝 웃어주시더랍니다. 시어머님은 이 꿈이 평범한 꿈이 아니고 나중에 제 남편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 돈을 많이 벌 거라 하셨지만 어머니 생각과는 달리 저희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는 담쌓고 지냈다고 했으며 인내심도 또한 짧아 학원도 오래 다니지 못했고 고등학교도 간신히 나온 사람입니다. 제가 봤을 땐 세종대왕께서 우리 남편이 공부 못할 줄 예언하시고 미리 언지를 주시며 책을 선물한 것 같은데 시어머니는 이런 본인 아들 인정 못하고 아직도 태몽이 현실이라 주구장창 믿으십니다. 그때 몰랐는데 저희 남편의 이 헛된 꿈은 아무래도 저희 시어머니가 심어준 게 아닐까 싶습니다. 요즘은 장마 기간이라 남편도 일을 쉬고 있었는데 돈이 떨어졌는지 아침에 출근하는 저한테 2만 원만 하며 졸졸 따라다니더라고요. 본인이 번 돈 야금야금 써가며 저한테 한 푼도 안 줘서 은행 대출이자는 제가 다 내고 있는데 이런 남편 꼴에 너무 한심하고 화가 났습니다. 그래서 남편에게 면박을 주며 이제 노가다 같은 건 그만하고 정식 직장을 알아봐야 하지 않겠냐고 다그치니 이젠 나이도 있고 창피해서 남 밑에서는 일을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럼 나는 이 나이 먹도록 남 밑에서 일하고 있는데 나도 창피하니까 회사 그만둬야 하냐고 물어보니 전 처음부터 다니던 직장인데 다녀야지 하면서 본인과 저랑은 상황이 다르다 하네요. 아침부터 이런 무책임한 남편 때문에 속상해서 하루 종일 굶고 저녁에 퇴근해 집에 왔더니 시어머니가 잔뜩 골이 나서는 며느리 밥상 좀 앉아서 한번 얻어먹자 하며 저보고 상을 차리랍니다. 옷 갈아입고 차려드리겠다고 하니 그냥 빨리 차리라고 성화를 부리시기에 마지못해 밥상 차려드리고 전 옷 갈아입고 씻고 밥 먹으러 나왔더니 이번엔 퇴근해 오신 시아버지 밥상을 차려드리라 하네요. 어차피 저도 먹어야 하니 급하게 서둘러 차리고 자리에 앉아 먹으려는데 저보고 밥 먹기 전 설거지를 해놓고 먹으라고 트집을 잡으십니다. 전 너무 화가 나 어머니 도대체 오늘 저한테 왜 그러세요? 저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사람인데 밥 시간만이라도 마음 편히 눈치 안 보고 먹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? 하니 아침부터 제가 본인 아들에게 몇 푼 안 되는 돈 가지고 자존심 구겨나 속상하게 한 게 분해서 저한테 그대로 복수하는 거라면서 당당히 말씀하시네요. 저 작은 회사 격리과장으로 근무하며 한 달 230만 원 정도 법니다. 지금 남편이 벌려놓은 대출도 제가 갚고 있고 지금 시댁의 모든 공과금이며 생활비까지 제 월급의 80% 정도를
이 집 가족한테 쓰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집의 가장 아닌가요? 시아버님도 벌고 계시지만 나이가 많으셔서 공공근로 정도만 하고 계실 뿐 본인들 용돈벌이밖에 못하고 계시네요. 이런 제가 이 사람들 눈치를 봐가며 눈칫밥을 먹어야 하나요? 시어머니의 비꼬는 말들이 기분 나쁘긴 했지만 여기서 제가 되들어봤자 분란만 더욱 커질 뿐 시어머니 말 무시하고 그냥 앉아서 꾸역꾸역 밥을 먹었습니다. 밥을 먹으면서도 얼마나 서럽던지 밥 한 숟가락 입에 넣고 씹었는데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고 갑자기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하나 생각하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. 흐르는 눈물 때문에 고개도 들 수 없이 밥그릇에 얼굴 파묻고 있는데 남편이 뭐가 좋은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집으로 들어왔습니다. 시어머니는 집안의 가장인 본인 아들이 들어왔는데도 제가 쳐다도 안 보며 무시한다고 화를 내시네요. 저보고 또 앉아있지만 말고 본인 아들이 먹을 새 국과 밥을 퍼오라고 하십니다. 남편 어디 갔다 왔냐 하니 오늘 하루 종일 낮잠 퍼질러 자다 심심해 PC방 갔다 친구들 만나서 당구 한 게임 치고 왔다고 하는데 열불이 확 나더라고요. 돈은 어디서 났냐고 물어보니 시어머니가 남자는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있어야 가오가 산다면서 아침에 5만 원 주셨는데 벌써 다 쓰고 들어왔다고 하네요. 그 소리 듣고 너무 화가 나 하루 종일 팔자 늘어지게 놀고 온 사람이 직접 차려 먹으라고 하며 뒤돌아서는데 시어머니가 제 등짝을 한 대 갈기면서 끝까지 남편 밥을 떠오라고 명령하더라고요. 그래서 시어머니께 난 하루 종일 뼈 빠지게 일하고 들어온 사람이고 이 사람은 하루 종일 돈 쓰다 놀다 온 사람이다. 다 차려진 밥상에 이까지 밥과 국은 본인이 떠먹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본인 아들은 귀하게 커서 그런 사소한 집안일은 원래부터 안 해봤답니다. 그리고 이런 일은 집안의 여자가 하는 게 맞고 또 돈 좀 번다고 유세 떨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그럼 집에서 노시는 어머님이 하시면 되겠다고 하며 말대답했더니 또 제 등짝을 아까보다 더 세게 치며 싸가지도 없고 남편을 공경하는 마음도 없다며 앞으로 저의 버릇을 고쳐놓겠다 하시네요. 처음 한 번의 등짝 스매싱은 죽을 힘을 다해 참았지만 두 번째 스매싱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식탁에 넋놓고 앉아있는 남편 뺨 싸다고 한 대 갈겨주며 머리 한 줌 잡아서 정신 좀 차리라고 막 흔들어줬습니다. 네 엄마가 네 마누라를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데 넋놓고 구경하고 있을 게 아니라 중간에서 중재를 해주던지 저런 폭력을 쓴 네 엄마를 막아주던 뭐라도 해야 하는 거다 말해줬습니다. 한심한 남편은 두 여자 싸움에 갑자기 왜 본인한테 화풀이를 하며 이유 없이 맞아야 하는 거냐 물어보기에 그럼 네 엄마가 나 때렸는데 내가 네 엄마 지금이라도 때릴까? 했더니 저한테 아우씨 하면서 때리려는 신용을 하며 손을 올려 보이더라고요.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가 신용만 하지 말고 남편 무시 다시는 못하게 뒤지게 때려버려라 하길래 전 시어머니 앞에 가서 남편이 한 것처럼 때리려는 신용을 하며 시어머니 얼굴에 주먹을 들이대며 아우씨 며느리 무시 못하게 엎어놓고 뒤지게 확 밟아놓을까 보다 하며 겁을 줬네요. 평소 제 성격은 그냥 참는 스타일입니다. 지금 저희 상황은 경제적으로나 모든 상황 자체가 최악이어서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해봤자 달라지는 거 없고 더욱 시끄러워질 수밖에 없으니 그동안 전 아무 말 없이 견뎠습니다. 이렇게 조용하던 며느리가 남편에게 폭력을 쓰고 시어머니한테 위협을 가했으니 기가 막히시겠죠. 그동안 남편이나 시어머니도 오늘처럼 저에게 함부로 막 대한 적은 없었습니다.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 사랑이 대단해 아들 감싸기에만 급급하여 저보고 우리 아들 위해줘라 챙겨줘라 하며 이런 잔소리를 해대긴 했지만 오늘처럼 최악은 아니었네요. 내 친부모나 형제랑 살아도 싸우는데 어찌 남이었던 사람들이랑 살면서 안 싸울 수가 있나요? 그러나 친부모나 형제는 그래도 혈연이고 끈끈한 애정과 사랑이 있어 어떠한 잘못을 해도 용서가 되지만 오늘 이 사람들의 행동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. 더 이상 이 집구석에서 살아봤자 돈 죽겠다 벌어줘도 사람 대접 못 받고 맞으며 살 거라면 차라리
저 혼자 사는 게 편할 것 같더라고요. 예전 같으면 또 참자 하며 아무 말 없이 방으로 갔겠지만 오늘은 이 인간 같지 않은 것들과 더 이상은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식탁에 있는 걸 확 쓸어 뒤집어 엎어버렸네요. 그리고 제가 이 집에 합가해서 들어올 때 들고 왔던 거실 TV, 냉장고에 들어있는 온갖 것 집어던져 버렸고 소파도 가위 들고 미친년처럼 다 잘라놓고 헤집어놨습니다. 혹시라도 제가 나중에 미련 갖고 이 집구석에 다시 겨들어올까 싶어 이렇게 미친 짓이라도 해서라도 모든 정을 떨쳐버리고 싶었네요. 남편과 시어머니 뭐 하는 짓이냐며 말리기에 지금 이 집구석에서 나가기 위해 정 때려 발악하는 거니 말리지 말아달라 하니 기가 막혀 하네요. 남편은 뭐 이깟일로 이렇게 집안을 들쑤셔 놓네 하길래 너한테는 이깟일이지만 나한테는 잊지 못할 커다란 상처가 됐다며 이제 그만 살자 했습니다. 그리고 그날 바로 옷 몇 가지만 챙겨 그 집에서 뛰쳐나왔습니다. 그 남자랑 살면서 계속 되도 않는 사업한다 어쩐다 하면서 생활비도 제대로 주지 않았을 뿐더러 예전에 사업이 안 된다 하며 계속 제 종잣돈을 가져가기만 했습니다. 그리고 나중엔 저 몰래 전세금 대출까지 받았고 결국은 그것까지 다 탕진하고 빚까지 만들어 지금 이렇게 시댁살이를 하게 만든 거였네요. 그때 이 물건은 안 될 거라는 거 예감은 했었지만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정신 못 차리고 시댁살이까지 마다하지 않고 살아보자 들어왔는데 이런 꼴까지 당하게 만드네요. 솔직히 빚이야 다 남편 이름으로 되어 있고 전 현재 목돈은 다 털려 없지만 그나마 직장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요? 남편 사업할 때 제 앞으로 대출과 퇴직금까지 빌려달라 했었는데 그때 그것만은 끝까지 버티며 거절하고 안 줬었습니다. 아무래도 제가 성견지명이 있었는지 정말 그때 해줄까 하며 고민도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안 해준 걸 너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. 그 일이 있고 시간이 지난 지금 저는 퇴직금 전부를 빼서 반 월세를 들어와 살고 있고 돈 나갈 곳이 없으니 이제야 적금을 철달 부었는데 눈물이 나네요. 그동안 얼마나 돈으로 스트레스를 받으며 시달렸는지 끔찍했는데 이제야 내 것이 생겨서 감격스러울 뿐입니다. 제 이혼 소장을 보내놓은 상태인데 시어머니나 남편은 뭐 이런 일로 집까지 나가 이혼까지 하냐고 하시지만 저 이제야 평화로운 제 인생을 다시 찾은 것 같습니다. 저녁에 눈치 안 보며 내가 먹고 싶은 건 해먹거나 시켜 먹을 수 있고 하기 싫은 설거지나 청소 미뤄둘 수도 있고 잔소리하는 사람, 귀찮게 하는 사람, 돈 달라는 사람 없어 너무너무 행복하네요. 제 성격상 이혼이라는 건 꿈도 못 꾸고 죽나 사나 꾸역꾸역 그 집에서 살고 있었을 텐데 시어머니 억지와 폭력 덕분에 집도 뛰쳐나올 수 있는 용기도 생겼으니 전 앞으로 평생 예전 시어머니를 은인으로 생각하며 고마워하며 살기로 했네요. 제가 그동안 그 집서 살아온 내용이 사이다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제 인생 그 지옥 같았던 집서 나왔으니 이보다 더 시원한 사이다가 어디 있을까요?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